최근 돌아가는 시장 얘기, 하이엔드 시장 얘기 좀 짧게 하고, 또 지난 라방 때 이게 워낙에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보충 영상을 살짝 찍어보려고 합니다. 좀 짧게 그 PD님이 그 라방 때 답변 못한 것들을 좀 추려주셨는데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파크사이드 청약이랑 또 아서포 나인원 같은 시장이 이제 최근에 전반적으로 또 주춤하다고 한창 또 계속 뭐 최고가 경신한다 이러다가 최근에는 또 한 달 정도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저 주춤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시장이 어떤가 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것 같고, 소형 하이엔드나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영향이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파크사이드는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7월 18일 금요일인데 오늘이 당첨자 발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인가 이제 청약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그 예상보다도 적게 나왔어요. 이게 청약홈인 거를 감안하면은 실제로 홍보관이 좀 핫했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관계자들이 꽤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도 그 홍보관 갔을 때 진짜 바글바글 하니까, 최근에 우리 이런 하이엔드 상품 분양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게 바글바글 하니까 청약홈이 허수가 낀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논리적이진 않은데, 청약홈이 원래 주택 청약 같은 거를 청약하는 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 청약이 백날 넣어도 안 되니까 그냥 당첨 맛이라도 보자 그러고 그냥 묻지마 청약하는 분들이 진짜 많고, 왜냐면 특히 오피스텔은 재당첨 제한도 없고 당첨돼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첨 맛이라도 보자 해서 넣는 분들도 진짜 있고요. 진짜 있고, 심지어 대당첨 제한이 있는 곳도 그냥 넣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홈은. 왜냐면은 한 20번 넣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으니까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요층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수요층이 넣는 경우도 이거를 무조건 당첨되면 계약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호실이 혹시 당첨이 될까? 이런 걸로 넣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평균 청약률이 제 기억에 한 2대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계약률이 원래 반이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분양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파크사이드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던 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파크사이드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게 좀 이제 포인트입니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파크사이드 관련된 얘기할 때 또 운때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627 대책이 나와가지고 다주택 되기가 어려우니까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에 또 몰리는데 파크사이드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마다 걸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파크사이드는 사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 박태양 TV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분양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을 한다 만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올렸던 영상들에서 이제 23년 뭐 하반기 이럴 때 뭐 9월에 분양한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미 공을 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분양불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PF를 1조 3천억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땅이 1조고 전체 사업비가 10조가 넘는데 1조 3천억만 대출을 받은 건 엄청 적게 받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빨리 하겠다 했는데 확실히 시행사가 좀 그 원래 스탠스도 그렇고 그 좀 여유롭게 마케팅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나 금융 비용이나 이런 걸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를 좀 좋아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느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워낙에 막 과열이 되고 요때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주택시장이 너무 가니까 규제도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파크사이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데도 분양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좀 셌던 것 같고, 제가 지지난 라방에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어떤 스탠스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감안해도 약간 나이브하다고,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좀 결과가 보여진 것 같아. 홍보관 다녀오고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노릴 법한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용산공원이 보이는 뭐 30평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세대수에서 한 많이 봐도 15% 정도? 그 적게 보면 1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들이 처음에 당장 이 청약에서 계약이 안 되더라도 바로 좀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와서 계약이 되고, 이런 거 따지고 거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잡는다 그래도 20-30% 정도인데, 사실 그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게 내후년에 준공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예상으로는. 근데 이따가 라방 댓글 그 질문 대답 못한 것 중에도 요즘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있는데 사실은 매매 시장은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번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용납을 해줄 것 같은 스탠스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올렸지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 같은 거는 당장 투자금이 좀 많이 들고 그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데 또 파크사이드 같은 건 분양 상품이라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어서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게 좀 많이 유력한데 지금 지어져 있는 이런 애들까지 좋으려면 사실은 임대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주 안 좋을 때 뭐 작년 하반기나 뭐 올해 초 이럴 때 대비해서 확실히 바닥 짚고 올라오는 느낌은 드는데 가시적으로 좀 그런 불이 붙는 듯한 활발하다 이런 느낌은 좀 적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서 좀 관건이라고 보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서포, 나인원, 에테르노 같은 이제 시장이 어떨까? 왜냐면 요즘은 뭐 압구정이고 뭐 강남이고 이런 데도 주춤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압구정, 반포가 지금 영향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제 반포나 압구정 정도까지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요는 아니지만 압구정이나 반포도 막 100억 넘고 이러니까 꽤 많은 비율이 대출을 활용하는 시기였어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찍고 이런 데가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데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으니까 지금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빠질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출 기조 효과가 길면은 뭐 한 올해 말까지나 뭐 이렇게 이제 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에테르노, 나인원, 아서포 이런 데는 원래도 최근까지 대출 받던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거의 그냥 열에 그냥 한 명도 안 되는 뭐 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봐도 대출 규제 영향이 아서포, 나인원, 에테르노 같은 데 영향이 사실은 거의 없고 그냥 없다시피 해도 될 정도고, 압구정, 반포 같은 데는 최근에 나인원, 아서포랑 거의 상승률이 비슷했다고 해도 지금이 대출 규제 이후에 추이는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근데 물론 아서포 같은 경우에는 또 187억 이슈가 지금 최근에 있는데 요거가 이제 평당 2억 5천 정도가 되니까 이런 단지 내부의 이슈로 봤을 때는 사실 187억에서 지금 속도로 계속 가는 건 사실 그냥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그냥 아서포, 나인원하고 압구정, 반포 이렇게 나눴을 때는 압구정 그 반포 대비 나인원, 아서포 여기 하이엔드 시장은 이제 영향이 적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근데 아서포 단지 내부적으로는 그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갤러리아 폴레나 트리마제 로열 같은 애들이랑 좀 갭을 좁힐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생각이라고 듭니다. 근데 갤포도 거의 현금 그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까 제가 나인원, 아서포랑 얘기했던 같이 묶이는 그런 애들이니까 영향이 대출 규제 영향은 적은데 트리마제는 조금 이제 그 아예 갤포, 아서포 정도랑은 느낌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갤포가 아서포랑 이제 갭을 좁힐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트리마제는 그것보다 좀 덜하고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바크사이드 홍보관을 그 전에 제가 홍보관 가기도 전에 이제 라방을 그때 홍보관 가기 전날에 라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했던 라방을 그때도 예상을 했던 게 최근에 우리가 하이엔드 상품 분양할 때 느꼈던 그런 이제 프라이빗한 느낌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 주체가 물론 이제 굴지의 디벨로퍼도 맞고 경험이 많은 이제 이런 데가 맞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핫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느꼈고 저는 그때 왜냐면 이게 가격은 진짜 초 하이엔드인데 평당 2억인데 아무리 이게 좀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많고 이렇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이제 구매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수요층들이 여기 와서 잘 어필이 돼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이게 700개 넘게 분양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마케팅 전략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실질적인 하이엔드 수요층들 중에 꽤 많은 비율이 이제 그런 느낌을 듣지 않았을까 싶고, 오히려 거기 갔을 때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 많다고 해서 핫하겠다, 계약률 많이 나오겠다 이런 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없다, 그리고 뭔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홍보관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그런 뭔가 주상복합이나 좀 대단지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그냥 거기 투어하듯이 관광하듯이 그 유니트가 또 구비가 돼 있는 거를 3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볼 때 막 다니고 이런 거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이엔드 시장에서 분양하던 것 대비 세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방면을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별로 본질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연배가 굉장히 많고 좀 굴지의 디벨로퍼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상품 좋으면 다 팔려 이러는데 10년 전 20년 전하고만 대비해도 많이 수요층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테이스트도 높고 또 외국에 뭐 살았던 경험도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안목도 높고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마케팅적인 과정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요 요즘 같은 때는. 근데 영향이 지금 이 그 청약률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이제 실제로 돈이 있는 수요층, 하이엔드 수요층이 홍보관에 진짜 많이 다녀간 건 맞는데 거기에 그거 대비해서 청약 참여율이 너무 적어 보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청약 끝나고 정당 계약 지나고 나서 좋은 물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잡고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청약 경쟁률이 사실 많이 나왔으면 좋은 거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사업 주체가 이거 관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청약홈에 뭐 청약 넣는 게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까 뭐 지인들이나 뭐 알바를 살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뭐 막을 수 없거든요. 그 숫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넣게 하는 거지 뭐 직원들이나 이렇게. 근데 여기 사업 주체는 딱 느낌이 뭔가 야 그런 거는 뭐 그런 부차적인 거나 막 이런 건 안 해, 그냥 본질이 중요해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숫자를 봐도 관여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그걸 감안해도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도 적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크사이드는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그 보통보다도 약간 낮은 정도의 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핫했던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물론 대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서울의 하이엔드 시장에 좀 근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유엔사 부지가 완전 메이저 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소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비슷한 면적의 이제 강남권의 다른 오피스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상방이 완전 열리는 거니까. 뭐 17평짜리가 뭐 35억, 34억인 게 이제 팔렸던 데이터가 쌓이면 어쨌든 그런 건 우리 아파트 시장에서도 막 상승장이 엄청 불장일 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긍정적 영향이 주니까 그랬는데, 이게 사실 뭐 한 건, 두 건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보다 당연히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숫자가 너무 적게 나와서, 그 데이터가 적게 나와서 제가 기대했던 그 영향을 줄지 조금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은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비주택 시장으로 관심이 쏠릴랑 말랑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때 라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정도 이제 분위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비주택 시장에 넘어가는 흐름이 좀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좀 트리거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저는 파크사이드 여기 오피스텔 초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거랑 임대 시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그때 이제 이 수요들이 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꼬마 빌딩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를 건 같아.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근데 아파트는 더 사기 어려워. 지금껏 팔기도 어려워. 왜냐면은 팔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주택을 보고 싶은데 비주택들이 임대 상황이 다 안 좋아. 꼬마 빌딩도 다 안 좋고 여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다 안 좋아.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임대 상황이 좋고 이런 뭐 청담이나 신사 같은 데 있는 이런 좋은 걸 살려고 그러면은 절대 금액이 너무 높아져. 게다가 지금 같은 때 풀대출로 사기도 애매하니까 반 정도 대출 받는다 했을 때는 그 신사나 뭐 여기 청담에 있는 거를 잘 산다고 해도 괜찮은 거 살려면 한 200억대 줘야 되는데 반대출 받으면 100억이 필요해. 이러니까 사실 이건 쉬운 결정은 아니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특히 파크사이드 같은 거 분양 상품이라 더 적게 들어가니까 당장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성상 이게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크게 두 개인데, 이제 임대 시장 좋아지는 모습 보이는 거, 그리고 하나는 파크사이드가 분양이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그냥 좀 면적에 있는 대형들만 막 분양이 된다. 제가 말하는 그런 영향이 조금 적은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10평대 이런 애들이 막 분양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은 무조건 영향이 줘요. 그냥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임대 싸게 받더라도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크면은 그냥 사놓자. 막 이런 식으로 뭐 흘러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파크사이드 지금 제가 그 수요 몰릴 것 같다고 했던 거 30평대 막 105 타입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메리트나 전체 단지 이런 거랑 별개로 평면이랑 구조를 보면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수요가 몰릴 것 같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여기가 유엔사 부지고 거기 용산공원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평면이 구렸으면은 거기에 수요가 몰리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겠다. 근데 17평짜리 이런 데 갔을 때는 이게 우리가 강남에 뭐 50세대 있는 이런 거랑 또 느낌이 달라서,
가서 아니 이런 17평짜리가 막 몇백 개가 있어, 막 700개가 있어 이러면은 머릿속에 그림 그렸을 때 막 북적북적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평면도 딱 들어가서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관계자가 막 설명을 해줄 때 뭐 여유 있는 분이 세컨하우스 쓸 수도 있고 법인에서 뭐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걸 살 정도의 수요층이 이제 본인 자체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난 여기에 세컨하우스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30평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엄청 여유 있는 사람이 가도 이 정도면 세컨하우스 쓸 수 있겠다. 만약에 내가 뭐 미국에서 메인으로 거주한 사람이다. 근데 이 정도면은 위치도 그렇고 뭐 중심지 가까우니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평면이랑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가격 대비 메리트나 뭐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딱 봤을 때는 그 LDK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박태양 TV를 참고하지 않았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구조는 자체 괜찮았다. 요 정도로 시작 얘기를 하고 빠르게 제가 그 라방에서 그 대답 못한 질문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갈 전문가님이 용산 성수 중에는 어디를 더 높게 보세요? 근데 이거 라방 때 짧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이 분도 좀 하이엔드 매니아인 것 같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야지 좀 할 수 있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용산 중에는 어디를 더 높게 보냐. 왜냐면 지금 하이엔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용산 성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은근히 하이엔드 시장에서 약간 빠져. 왜냐면은 좀 일반인 같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드래곤이 원베일리 52평 사는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용산 성수가 지금 완전히 좀 하이엔드 시장에서 대표적인 대로 좀 굳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장기적인 포텐셜로 보면은 누가 봐도 용산이 맞아요. 그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오는 그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의 포인트는 이제 국제업무지구랑 용산공원이랑 그 지금 파크사이드 분양하고 있는 데에 있는 그 애들이 고급주거, 새로운 고급주거 촌이 되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파크사이드 하나가 들어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좋아질 것 같은데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그리고 이 뭐 한강맨션이나 거기 크라운 호텔, 수송소부 부지 이런데, 파크사이드 이런 데가 다 완성이 돼서 새로운 고급주거 라인 이렇게 되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포텐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향후 10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성수가 전성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수는 지금 거의 완성이 돼 있는 거고, 오히려 사실 부영 호텔 부지가 들어온다 이런 게 우리가 아서포 영상 같은데 썼을 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사실은 그냥 아서포 일부 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단점일 수 있지만 그냥 성수동의 완성 차원에서 볼 때는 3표나 부영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텔도 들어오고 다른 복합시설 들어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라는 게 거의 사실 짧게 봐도 10년이고 거의 15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포텐셜이 용산이 있는 게 많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향후 10년,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냐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성수가 전성기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트렌드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닉네임 김혜님이 원베일리 펜트가 160억 나갈까요? 가보니 별거 아니던데 테라스도 안 넓고. 그러니까 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가봤을 때 좋고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지만, 사실 그런 걸로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가는 건데, 원베일리는 지금 일반 세대 그냥 52평 이런 것도 100억이 넘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 펜트가 160억 가는 거는 시간 문제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안 들고요. 그러니까 원베일리 혼자만 떡상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초고가랑 하이엔드 시장이 빠지기가 어려운 좀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영향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나이너 아서포 같은 하이엔드 시장 말고는. 네, 그렇습니다. 고요한님이 형님 압구정 청담이 좋은 이유를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청담이 좋은 이유를 얘기를 하려면 지금 성수랑 용산 한남이 핫한 이유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수에 살든 한남에 살든 이런 이 정도 하이엔드 수요층 부자들의 놀이터와 생활권은 압구정 청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왜 한남동과 성수동이 지금 이런 젊은 수요층들 새로 급 부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거의 이제 좀 굳어졌냐를 보면은 압구정 청담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 압구정 청담이 가까운 데 중에 좀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긴 한데 일반인 같지 않으면서 고급진 동네. 그러니까 여기 성수동 같은 데는 초고층 이제 한강뷰와 서울숲이 있는 거고, 숲이 있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이제 강남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남동은 원래도 이제 부촌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압구정 청담도 가깝고, 또 이제 강남하고 다르게 일반인 느낌도 안 나고 뭔가 좀 다른 느낌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원래도 부촌이었지만 사실 최근에 신흥 부자들이나 슈퍼스타나 이런 분들도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서 압구정 청담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수요 말고도 압구정 청담이 좋으니까 그냥 압구정 청담 인근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도 당연히 있겠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차 타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라방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이제 성수동 그 아서포나 겔포 둘 중에 하나 살던 분이 자기는 성수동 너무 좋은데 지금은 사실 좀 북적거리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서울숲 이런 데가 그 맨날 그 압구정 청담 모든 생활권이 압구정 청담이어가지고 하루에도 다리를 3-4번씩 건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압구정 청담 살고 성수동은 가끔 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압구정 워낙에 생활권이 압구정 청담이라 그냥 여기 가까운 거를 살고 싶은 수요도 있을 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구정 청담은 메인 스트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이랜드님이 요즘 준공 많이 되는 오피스텔들 상황도 좀 알려주세요. 가계대출 쪼이고 투어제 하고 있는 게 비주택들이 좋은 영향을 가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이제 계속 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매매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실제로 지금도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가 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살 엄두도 못 내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비주택이나 이런 주택수 안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좀 오를 것 같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게 느껴지고, 근데 오피스텔이 눈에 띄게 뭔가 따다닥 이렇게 가려면은 그런 임대 시장이 좋아지는 이런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게 좀 관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 34평, 아서포 37평 중에는 어디가 좋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건 아서포 37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전세가율을 보면은 좀 비교가 안 돼요. 그 아서포 37평은 전세가 30억이 넘고 반포는 34평이 지금 매매 가격이 뭐 70억이 넘고 이래도 진짜 로열 세대도 한 25억 받을 거예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포 84는 매매 가격 70억대에 전세 25억. 근데 아서포는 매매 가격 50억대에 전세 30억,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로 봐도 높은데 들어가는 매매 가격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투자적으로 고민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봤는지는 알 것 같아. 수요층의 폭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고민일 거예요, 아마. 아서포는 그게 이제 3인 가구, 4인 가구가 이제 거주할 법한 그런 아파트 형태가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이제 내가 갔을 때 뭐 모습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전세 가격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거라 이건 투자적으로 사실은 좀 비교가 안 되는 좀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전망으로 봐도 이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원베일리 84는 확실히 대출 시장이거든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초고소득자, 뭐 변호사 이런 분들, 좀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 받아서 샀던 시장이고, 나서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 보스코 남산도 분양 잘 돼가나요? 이거는 잘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보스코 남산은 근데 아마 그냥 어퍼하우스 남산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 하이엔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막 주목받아서 이 하이엔드 시장 수요층들의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매니악한 수요들, 또 우리 어퍼하우스 남산 같은 데도 막 핫하거나 뭐 무슨 아서포 나인원처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나 에테르노 청담처럼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또 조용조용히 또 갈 사람 다 갔잖아. 유명한 분들 막 하정우 씨나 막 유명 연예인이나 막 재벌이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서 보스코 남산은 크게 고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디테일한 추이는 잘 모르겠다. 네,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공복 상태에서 이게 또 너무 그 지난 라방 때 거의 2달 좀 안 되는 1달 반 정도만에 라방을 했는데 그거를 또 불가피하게 바로 거의 내렸어요. 보통은 이제 막 2-3일 두고 내리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시장 얘기를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보충 촬영을 좀 급하게 했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지쳐가지고 또 다음에 또 추가 촬영을 또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자주 찍어볼 수 있도록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라방에서 원래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 라방을 사실 자주 하기가 어려우니까 라방을 지금처럼 하고 거기에 좀 추가해가지고 짧게라도 뭐 못다한 질문이나 최근 영상에 달린 댓글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이엔드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